젊은 날 나는 리더가 아랫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과연 특별한 예외인지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다. 세월을 건너며 알게 된 것은 그것이 특별함이 아니라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이자 원칙이라는 사실이었다. 나 정주영은 사람의 진짜 품격은 권세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젊고 지위가 낮은 이들을 대하는 한마디, 한 번의 시선, 작은 배려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1950년대 내가 회사를 막 일으키던 시절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어깨가 뻐근하곤 했다. 어느 날 공장 바닥에서 젊은 직원 몇 명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깨가 많이 굳었네. 잠깐만 풀어주겠나. 아이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성의껏 도와주었다. 그 일이 끝나면 나는 꼭 말했다. 정말 수고했네. 고맙다. 덕분에 한결났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젊은이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길을 내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직함이 아니라 일에 쏟아붓는 정성과 책임에서 나온다. 누군가 자신의 시간과 기력을 내어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진심 어린 감사로 답하는 일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바탕이며 조직의 기초다. 나이는 방패가 아니고 직책은 채찍이 아니다. 나는 연륜과 권위를 내세워 남을 휘두르는 풍토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 1960년대 회사가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자 나는 곳곳에서 여러 장면을 목격했다. 어느 날 한 관리자가 눈시울을 붉힌 채 내게 하소연했다. 제 직원들은 도무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원 교체해야 합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무능한 직원은 드물다. 사람을 알아보고 쓰지 못하는 관리자가 많을 뿐이다.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이 있다. 리더의 책무는 그 능력을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다. 윗사람에게만 고개 숙이고 아랫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관리자는 조직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다. 약자에게 건네는 한마디와 태도는 그 사람의 민낯을 가장 정확히 비춘다. 존중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의 교양이다. 커리어가 올라갈수록 한 걸음, 한 발언이 더 무거워진다. 하나의 디딤대가 빠진 사다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진다. 결국 한 사람의 성패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선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판가름 난다. 이것이 내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확인한 관리의 본질이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끝까지 바라보고 조용히 기록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겉으로는 늘 미소를 띠지만 눈빛이 차갑고 속셈을 감추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감사의 표현을 늘어놓지만 막상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쉽게 뒤집는다. 반대로 해진 구두를 신었어도 언제나 단정히 손질하고 회의에서 기꺼이 펜을 꺼내 꼼꼼히 메모하며 남의 의견에 진심으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꾸밈이 없어 듣는 이의 마음을 자연스레 움직인다. 나는 화려한 말보다 생활의 디테일과 일관된 예의를 더 신뢰한다. 결국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순간마다 비치는 진정성이다. 나는 한 관리자를 잊지 못한다. 그는 젊을 때 담백하고 성실했지만 승진을 거듭하자 말투가 거칠어지고 태도가 점점 높아졌다. 어느 날 그는 한 신입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제안은 한물 같다. 너로선 해낼 수 없어.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일렀다. 네가 놓친 핵심이 있다. 겸손이다. 겸손을 잃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배움이 멈추면 손에 쥔 성과도 모래처럼 새어나간다. 예상대로 그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고 끝내 회사를 떠났다.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성공은 재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성패가 갈린다. 어느 누구도 혼자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관심을 얻으려 아첨만 일삼는 이에게는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존댓말이 불필요하고 효율을 깎는다고 착각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비효율의 뿌리다. 존중은 시간을 낭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성과를 함께 세우는 토대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말일지 몰라도 나는 1960년대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효율의 근원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쌓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윗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은 충돌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랫사람과는 예의보다 깊은 진심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해득실만 따져 연결된 관계는 이익이 끊기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반대로 젊은 동료의 수고를 즉시 인정하고 기꺼이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세대와 직위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긴 항해의 바닥판은 그렇게 깔린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존댓말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상대를 높여 부르는 습관은 곧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가장 쉽게 드러낸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특히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선 이들에게서 그 품격은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아랫사람 앞에서 고개를 낮추는 행위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클래스의 증명이다. 나는 지금도 그 믿음을 실무에서 확인한다. 예의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신뢰를 만들며 신뢰가 효율을 만든다. 한 사람의 태도가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진심으로 예의를 지키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회사는 달라진다. 불평은 가라앉고 손들어 제안하는 목소리가 늘며 어제 없던 시도가 오늘의 혁신이 된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다. 성과가 뒤따른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다짐한다. 리더의 자리에 있든 신입과 어깨를 맞대든 나보다 젊은 이들을 존중할 것, 나보다 낮은 자리에 선 이들에게 더 부드럽게 말할 것, 그리고 바쁠수록 한 번 더 숨 고르고 어휘를 고를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일이 매끈해지고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거만함은 처음엔 번쩍이며 존재감을 뽐내지만 오래지 않아 사람을 소진시키고 홀로 남게 만든다. 반면 겸손은 겉으로 소박해 보여도 끊김없고 휘어지는 강철처럼 유연한 힘을 품고 있다. 나는 그 힘이야말로 팀을 묶고 성과를 불러오는 가장 조용한 엔진이라고 믿는다. 1970년대 우리가 바다를 건너 해외 시장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직원들의 태도와 말투는 기술의 부속품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전통, 곧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에서 나는 중요한 결론에 닿았다. 겸손은 굴복이 아니다. 다정함으로 원칙을 관철하고 친절로 강함을 드러내는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힘이다. 회사의 중심을 문화에 두면 큰 의사결정은 수치만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방향이 정해진다. 나는 회의실에서 수없이 그런 장면을 보았다. 젊은 직원들이 주저없이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내놓고 관리자는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다. 의견은 뜨겁지만 말은 예의 바르고 결론은 빠르되 과정은 공정하다. 그런 팀워크의 공기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해외로 뻗어나가던 그 시절 나는 확신했다. 말의 품격이 곧 조직의 품격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존중이 외부의 신뢰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 믿음이 오늘의 우리 문화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그 반대 모습도 수도 없이 보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끝내 아끼고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일이 어그러지면 아래 사람을 탓하고 남의 성과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깎아내리는 사람들. 더 위험한 부류는 위로는 공손하고 아래로는 거친 이들이다.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계산으로 묶여 있으니 이익이 끊기면 곧바로 흩어진다. 긴 항로는 진심과 상호 존중으로만 깔린다. 나는 조직이 오래 가려면 겸손이 문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서로에게 내미는 낮은 손, 그 손의 습관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일 아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존댓말 한 문장을 익히고 그날 바로 써본다. 아직 입에 붙지 않으면 노트에 적어두고 소리내어 읽는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온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선배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는 무지 때문에 주저하는 태도보다 100번 낫다. 더 중요한 건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습관이다. 내가 막 입사한 젊은이라면 어떤 말에 힘이 날까, 어떤 표현에 마음이 상할까를 상상해본다. 나를 존중한다고 느끼게 하는 말은 남의 마음에도 그대로 닿는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선배님,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힘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굳게 닫힌 마음을 연다. 집에서도 다르지 않다. 가족에게도 예의와 감사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공공의 자리에서 이런 태도를 못 보이면 다른 곳에서도 지키기 어렵다.
감사의 타이밍 역시 요긴하다. 도움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고 다음날 한 번 더 정중히 감사를 전한다. 어제 시간 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한 줄이 신뢰를 단단히 묶는다. 지금 우리는 이메일을 주로 쓰지만 나는 손편지의 힘을 믿는다. 삐뚤빼뚤한 글자에 담긴 정성은 화면을 넘어 마음으로 직선으로 들어간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 매일 한 문장, 매일 한 번의 배려, 매일 한 번의 감사. 그 반복이 결국 당신의 품격을 말하는 목소리가 된다. 진짜 시험대는 부당한 태도와 마주칠 때 찾아온다. 이를테면 나이 많은 이가 노골적으로 무례를 던질 때 우리도 똑같이 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순간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곧 패배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나의 품격을 지킨다. 이 원칙이 나를 지켜왔다. 그래서 나는 거친 말 앞에서도 숨을 고르고 이렇게 답한다. 알겠습니다. 바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감정의 불씨를 끄고 나와 조직의 신뢰를 지켜준다.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나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았다. 존댓말과 예의를 일찍이 중하게 여긴 이들이 결국 중요한 책임을 맡는다. 단기간에는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양보하고 듣고 정중함을 지키면 속도가 느린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은 정직하다. 오늘 쌓은 신뢰는 내일 더 큰 신뢰를 부르고 그 다음 날엔 더 단단해진다.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작게 시작해도 점점 커져간다. 기회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도착한다. 결과는 약속처럼 뒤따른다. 그리고 신뢰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 나는 지금도 팀에 말한다. 무례는 상대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기준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다. 존댓말은 거칠애가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다. 1980년대 우리 회사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올라섰을 때 나는 젊은 동료들에게 늘 말했다. 존댓말은 남을 위한 예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다. 공손한 표현을 습관으로 삼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시야가 넓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배움이 들어오고 배움이 쌓이면 성장한다. 성장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실질적 가치를 돌려줄 수 있다. 이 간단한 연세를 나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우리가 오르는 성공의 계단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인내가 한 칸 한 칸을 깎아놓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존댓말은 그 단단한 계단 중 첫 번째 디딤돌이다. 첫 디딤돌을 성실히 관리하는 사람 앞에만 다음 칸이 열린다. 반대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길은 거칠어지고 쉬이 발을 헛딛게 된다. 기술은 변하고 지식은 낡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은 유행이 없다. 인격에 투자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돈보다 더 큰 이익, 만족, 신뢰, 그리고 끊기지 않는 관계를 가져온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자. 매일 새로운 존댓말 한 문장을 익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라. 매일 상대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라. 매일 말을 골라 쓰고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라. 이 세 가지를 21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변화를 보게 된다. 처음엔 주변이 달라지는 듯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정중한 말은 힘이고 자부심이며 너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나는 당신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좋은 관계를 세우고 앞날의 여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남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존댓말을 쓰자. 오늘 당장 시작하자. 그러면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